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제 황금 매매 결산에 이어서 테슬라를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금융 투자를 이제 5년 정도 본격적으로 한 게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년이 되었지만 전반 5년 정도는 돈을 잃은 적은 없는데 돈을 손실을 본 적은 없지만은 벌어도 절대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저는 운을 너무나 믿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주식이라는 것, 금융 투자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5년 동안 계속 알아가 봤습니다. 그래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퀀텀 투자니 무슨 단타니 뭐 스윙이 등등등등이 있는데 10년 투자 기간 중에 전반 5년 동안은 도저히 이게 내가 돈을 잃은 적도 없고 항상 벌기는 합니다. 근데 항상 벌어도 내 실력이 아니고 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는 뭐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방에 훅 가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게 제 나름 제 주관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무엇보다도 안전한 투자 라는 확신이 쓰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그에 따라 내가 원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한 5년 전부터는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테슬라 매매의 여러 가지 시작부터 매일매일 매매 기록이 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제 매매 일지를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증권회사도 몇 번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뒤죽박죽 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기록을 정리를 안 해오다가 계좌도 많고 뭐 주식 종류도 많은데 그걸 다시 정리하려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증권회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계좌 세 가지를 일자별로 정리 안 하고 계좌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계좌에서 203개를 샀고 평균 단가는 67이 됩니다. 두 번째 계좌에서는 117개를 샀고 132 단가가 되겠고 세 번째 계좌는 21개 그리고 단가는 170 평균 단가 170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해보니 수량은 341개고 평단은 95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는 평단가가 이것보다 한 적어도 한 50%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매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높은 거를 팔고 수익이 낮은 거를 팔고 동시에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을 25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67인 요 단가가 원래는 한 3, 40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높아진 대신에 저쪽 그 EDV 장기 국채는 또 낮아졌으니까요. 셈이죠. 그렇습니다. 테슬라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뒤죽박죽이라 가지고 요거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단가는 그 95가 되고 수량은 341 그리고 원금은 32,4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가는 174불의 증감률은 그 평균 단가 매수 단가 비해서 82%, 82.7% 올랐고 평가 금액은 59,000불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당연히 여태까지 요 4, 5년 걸쳐서 계속 했지만 기록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요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수수료가 그 한 대략 143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해서는 26,600불을 벌었고 원화로는 35,350만원 그리고 손익률은 82%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첫 번째 계좌가 158%, 평단 67, 두 번째 계좌가 33%, 평단 129.9, 130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번에 최근에 추가 매수한 2% 순익, 2% 수익률 기록 중인 평균 단가 170짜리입니다. 이 통계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전설적인 투자자, 성공적인 투자자 중에 그 유대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되게 그 심리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을 읽으면은 대부분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술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모두 다 중요하진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제가 무슨 천문학도 알아야 되고 뭐 환경공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럼 트랙터 기계공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다 알면 좋겠죠.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이 투자에서도 결정적인 요인들을 알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증권에서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금융투자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실제로 그 비율만큼 잘하던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식의 어떤 성공, 어떤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긴장감, 어떤 그 부담감을 좀 덜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이건 항상 반복됩니다. 뭐 테슬라뿐이겠습니까?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등락폭은 항상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등락폭이 항상 있으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오를 거 기대하고서 올라가라 이런 거는 아니죠. 왜냐면 떨어지다가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뭐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는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무조건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사라 이런 거는 조금 이것도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니까요. 근데 뭐 얘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몇 가지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요, 그 제 체감상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체감도 다를 거고 어떤 매체라든 매체의 보도 아니면 전문가들의 뭐 판단 뭐 등등등등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처음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19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2018년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록상으로 보니까는 2019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워낙 뒤죽박죽이니까는 이걸 믿어도 되나 싶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 2019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체감상으로는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테슬라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라고 모든 사람은 물론 아니겠죠. 예, 하지만 대부분이 제 주위 사람들 뭐 100명 중에 98명이라든가 테슬라 아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8명은 사기꾼이고 매체에 무슨 그 월가의 무슨 전문가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제 체감상으로 90명 이상은 다 사기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테슬라 모델 3를 구입을 하였는데요.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8명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부정적이었고요. 차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이 현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든가 회사가 곧 망할 회사 당장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부정하고 그때 그렇게 안티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의 8, 9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는 좀 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태도와 견해를 완화해서 뭐 전기차 시기상조다 뭐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런데 2020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요 뭐 사기꾼 어마무시한 사기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테슬라가 고평가되었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현재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2022년도로 지나면서 지금 제 주변에는 그 테슬라 차에 대해서 호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제 체감으로는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2020년도 전에는 제 차를 보고서 테슬라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던 사람이 뭐 2-3명 있었다면은 10명 중에 2-3명이라면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한 명 있을까? 한 명도 없었죠. 10명 중에는. 그리고 나머지 뭐 7-8명은 뭐 부정적인 시선이었고. 근데 2022년도 지나니까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지나니까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 20, 30대, 40대,
아직도 그렇고 10명 중에 5명,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장에서는 10명 중에 5명은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직장 명수 대비 테슬라 구매자를 봤는데요. 테슬라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서 이 차를 구입을 한 사람이 1명, 2명, 3명, 요 2, 3년 동안 한 3명은 됩니다. 제가 뭐 항상 적극적으로 사란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떠냐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냥 뭐 한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볼보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볼보를 사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마음을 거의 굳혔죠. 근데 제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니까는 궁금해서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그냥 하루 이틀 그 사람이랑 있을 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나눈 하루 이틀 후에 그 해당 주말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테슬라 그 매장에 있다고, 그리고 시승을 해봤고 시승해보니까 자기가 딱 원하던 차라고, 그러면서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을 했고 이 사람이 그 가장 비싼 때 모델 Y를 9천만원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예, 9천만원 이상을 샀고요. 1년 동안 차를 보아오다가 계속 볼보를 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저와 하루 이틀 얘기를 나누고 그 주말에 가서 차를 시승을 해본 다음에 바로 계약을 하고, 예, 모델 Y를 9천만원 가장 비싼 때, 가장 비싸다고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는 막 좀 당연히 뭐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예, 한 달에 한 달 동안 한 달에 2,000km, 한 달에 2,000 아니다, 한 달 동안 5,000km를 탔나? 말도 못하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차가 뭐 이런 쪽으로 그 손해 본 거를 메꾸려고 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테슬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럼 반드시 100% 망하지 않고 성공할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이 투자의 이 세상에 100% 확실하다는 게 있을까요? 100% 성공이 확실하다는 거?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그 훌륭한 것과는 외적으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라는 것이 100% 확실한 그런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게 있으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대상을 판단할 때 기준이 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기준이. 왜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뭐 1, 2년 동안은 다들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로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투자의 전문가처럼 본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객관화도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알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운인지 실력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판단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100% 확신을 갖고 합니다. 이거는 된다. 근데 좀 지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인의 판단들이 아무런 근거도 잘못됐었던 거고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운에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런 분들이 본인의 돈을 거금을 불태우고 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출을까지 땡겨가지고 빚을 몇천 몇 억까지 져가면서 할 정도면은 어마무시한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도박 심리와도 비슷한 게 도박은 운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도박판에서 어떤 이런 그 승패를 본인이 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과하게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박 심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당연히 많은 돈을 하진 않았죠. 당연히. 왜냐면 도박을 많은 돈을 하면은 다 돈을 잃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 10년 기간 중에 첫 5년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성공할 거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 회사는 무조건 된다라고 해가지고 몰빵을 친다던가. 근데 뭐 그러면 운이냐?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런 맥락, 어떤 이런 투자의 판단,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투자 대상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회사 CEO가 그러면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회사 CEO거나 회사 사장이겠죠. 그럼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를 100% 잘 압니까? 100% 잘 알면은 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망하기 전에 회사 가장 좋을 때 팔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주인도 언제 망할지 몰라가지고 그 회사랑 같이 꼴까닥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판단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기준이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것에 대해서 무슨 진리인 양 기준으로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이 근거가 되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